여기 뭐 진행하셔. 떨려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졌거든. 한 10시쯤 그런가 봐. 그러니까 저녁 밥 먹고 가야 되는 아 서울이 집이 뭐야 이게? 아니 서울은 아닌데 그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제가 단국대학교 재학 중에 있어가지고 그 강원도락하고 제 변호사님 뭐 강원도에서 오는 것 같은데. 본인 이야기를 안 하니. 자, 그러면 빨리 하시죠. 서울 나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사는 거야. 그럼 저 대구시 헌법학교 2기 오늘 몇 번째 강의인지 6월 28일 날 이제 강의를 오늘 강의보다도 토론회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우리 강의를 두 분을 모셨거든요. 한 분은 우리 박재태 선생님, 신민주 선생님인데 대구에서 전대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과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기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선생님이시고 또 하나는 윤유정 원장인데 윤유정은 동양패가 걷기에 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1회 때는 거의 지금 학교 매학을 있습니다. 한 저격수랑 5학기 1회 때 3세 학기랑 2회 때 5학기 그래가지고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동양평화 걷기 대회를 만들어가 228 정신을 현실적으로 부담 자신들 부활을 실천하는 당사자예요. 그 이야기가 또 대구 시민학교의 윤유정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조항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구 교육감이 학생들 한 명을 갖다가 소질을 길러줘야 되지. 대학교 자본에 가지고 입시 공부를 그런 해가지고 하지 말고 한 명을 교육감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 그런 조항도 자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제안을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순서는 우리 선생님이 먼저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윤 원장님이 먼저 하고 싶은 말하고 또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오늘 목적이 뭐냐면 대구의 228 정신을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 정신을 어떻게 대구에서 살릴 것인가 그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일어서서 말 아니 잠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다라기보다는 저의 소감을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되게 가볍게 준비했는데 이게 준비한 것들을 말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때 대회를 준비했었을 당시에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의미를 되게 심도 있게 교차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말이 기억도 안 나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그 평등을 첫 실현한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랑 2회를 완전 주도적으로 대회를 진행했을 당시이고 우리가 민주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회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 대구가 바뀌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때 제가 한창 입시를 준비할 때고 하니까 대구라서 그런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구가 확실히 그 학생들의 진로나 개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되게 입시를 위해서 공장에서 생산품을 찍어내듯이 개개인의 역량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너네 전부 다 한 학급 아니면 한 학년 전체를 묶어서 약간 어떤 애가 이렇게 소질 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입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학생들의 발전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라고 느낀 게 나라가 바뀌고 대구가 바뀌려면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애들이 어른이 됐었을 때 행동으로 실행하는 결과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운 좋게 변호사님께서 법 한번 발의 한번 해보자 하셔서 제가 그 예체능 하는 친구들한테 전폭적인 지원도 하고 학교에서도 개개인의 역량을 맞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것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2회 때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갔었을 때 제 2회 때 되게 힘들었던 점이 많았는데 민주화 중심에 있고 우리가
우리가 고등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했었을 때 제가 이거를 5개의 학교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애들이 다 약간 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고등학교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게 고착화가 되어 있고 애들이 변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좀 되게 안타까워서 제가 한 명 한 명 개인 연락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의미도 말해주고 우리가 이걸 했었을 때 일어날 결과 뭐 영향력은 이 정도 될 거다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을 해주니까 그 결과값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다들 흔쾌히 승낙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걸 한번 느끼면 괜찮겠다라는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 제가 또 힘이 나서 하고 하니까 그때 한 진짜 한 몇천 명 모여서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한 3천 명 정도 모였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뭉클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제가 솔직히 지금 대학교 전공이 정치외교학과인데 정치외교학과를 갈 생각이 없었었는데 대회를 한번 주최하고 나니까 제가 행동으로서 정책으로서 이거를 나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내가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게 됐고 지금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 정신, 고등학교 때 정신을 생각했던 것만큼 정신이 많이 퇴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 배우는 애들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그래도 항상 그 후에 미칠 결과값을 생각을 하고 내가 나라에 이 정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아무튼 이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실 거 하니까 네. 대구에서 전술설했는데요 제가.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걸 했다 하는 게 저는 참 이게 가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시 교육을 받은 보통 학생들은 생각을 못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어. 제 친구들조차도 그냥 그러니까 다들 교육을 이미 그렇게 받다 보니까 선생님들 말 편하게 듣고 그냥 남이 하라는 대로 인생을 살면 좀 편하지 않겠냐. 근데 민주화 운동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한번 나서서 투쟁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되게 많이 했죠. 저랑 같이 대회를 얘기하는 하는 친구들한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가 바뀌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됐던 게 조금 신기했어요. 아직까지 조금 신기한 감이 좀 있어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 학생들은 보면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하고 수업 시간에도 그냥 주제만 던져주고 학생들이 토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선생은 옆에서 그냥 관만 하다가 뭐 질문 있으면 답해 주었던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주체성을 둬야지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육은 우리 어른들이 진짜 잘못하고 있고 저 포함해서 이 컨트롤을 바꾸지 못한 데 대해서 진짜 미안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꾸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해봤는데 쉽게 바뀌질 않네요. 우리 세대가 진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이틀을 못 바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그런 걸 했다는 게 저는 진짜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메리케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원래 2대 3대를 쭉 이어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게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런 졸업해 버리니까 이게 후배들한테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또 그 후배들이 네. 그 같이 연결될 수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어요. 제가 사실 되게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두 학번까지는 친구의 동생 뭐 이렇게 연결해서 했는데 제가 그 친구의 동생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말하듯이 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걔네가 들을 때는 누나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선배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기는 하는데 그 후에 제가 막 연결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게 저만큼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그 선후배 간에 연결되어지고 그
매년 하는 연례 행사로 이어지면은 네. 학생들이 사회 참여도도 높이고 어른들하고도 또 거리도 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어른들이 걱정하는 그 젊은 학생들의 생각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후배들하고 그런 연결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인원 제한 있고 하니까 제가 한 번은 그 대학교 재학 중일 때도 내려와서 거의 목요 가서 얘기를 할 생각이었었는데 한번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막 인원 제한 있고 하니까 큰 강당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한번 무력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제 목요든 아니면 같이 했던 다른 학교에서든지 만약에 알려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가서 알려줄 생각은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얼마 전에 생각을 했는데 잠깐 스쳐가는 생각인데 결국 교육 현장에 힘든 것을 학생 스스로가 목소리를 좀 내었으면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안 교수님한테 잠깐 제 생각이라고 몇 자 올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독일이나 뭐 유럽 쪽에 학생들하고 직접 소통 연결하는 그런 것을 해보면은 역사에 대한 문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그 환경 문제라든지 그래서 요즘은 뭐 어떤 미디어가 연결해주는 동시통역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같이 어떤 한 장을 만들어서 거기 외국에 있는 그 어떤 선진국의 교육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또래들하고 얘기하고 우리 또래들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연결돼가는 그런 행사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교수님한테 그래도 그 얘기 듣고 제가 독일 교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하면은 독일 학생들하고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하는 행사를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한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하고 독일 학생들이 생각하는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한국 학생들이 좀 피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토론하는 거하고 공부가 우리 영어나 수학 같은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은 아마 거기 또 독일 애들은 오히려 K-팝에도 이렇게 수업 다른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경북대에도 보면은 한 학기에 거의 80-90명 가까이 독일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친구들하고 우리 동문과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같이 대화하는 그 방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같이 맥주 마시고 하는 그런 그룹도 만들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국가여서 그쪽에서도 또 아무 수요가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해야 될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거기서 들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생들 일찍 하시니까 이거 저는 228 정신을 이게 살기 위해가지고는 식당에만 가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러면 이들을 실천하는 게 그게 더 가치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실천의 사례. 저도 대구에서 제가 가르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경험해보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아이들이 수동적이에요. 네. 왜 수동적인지는 학교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아이를 수동적으로 만들었겠고 그 전에는 아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수동화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간혹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학교의 틀 문화 자체가 아이들이 뭔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마음껏 표현하기에는 제한되어 있는 문화가 특히 대구에는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선생님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동아리 어떻게 하시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갖고. 네, 저는 사실 뭐 그냥 아주 평범한 선생님입니다. 그냥, 네, 그냥 어디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다른 대구에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처럼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데 몇 번 저는 그런 자리에 가서 뭐 말씀드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한번 그래도 그냥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했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그냥 좀 작지만 급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신명 여자중학교의 박재두라고 합니다. 17년 차 교사입니다. 17년 차. 의외로 좀 많이 했죠.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젊어 보이는 아유, 아닙니다. 젊어 보이는 어려 감사합니다. 그 17년을 했는데 생활의 달인 이런 TV를 보면 어떤 일을 한 10년 하니까 완전 달인이 되더라고. 만두를 빚고. 근데 17년을 했는 나는 학교에서 교사의 달인이 되어 있느냐 봤을 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뭐 재작년에도 그랬고, 학교 안에서 괴롭히기도 했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상처 주기 싫어서 거리를 많이 두면서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동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 저희 학교 같으면 한 800명의 아이들과 60여 명의 교직원들이 있는데 860명이 시끌벅적하는 그 공간 속에서 외롭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작년에 이제 연말쯤에 좀 친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맥주를 한잔 마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라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외로워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17년 차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교사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켜져 있어야 되나? 그리고 과목은 일반 사회입니다. 일반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가까운 경북대학교 사범대 일반 사회 교육과를 다녔고 저희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는 대구의 어느 분들처럼 아주 보수적인 가부장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아직도 기억나는 충격적인 건 하지만 오랫동안 기억 남는 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야 공부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들었었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 번호판에 이렇게 대구, 광주 뭐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저 전라도 놈들. 그 다음에 야 광주 가면 대구 사람들 차에 기름도 안 넣어준다. 막 이렇게 그런 거짓말들을 이제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부모님들의 영향이 제일 컸으니까 그렇게 자라왔었어요. 그렇게 자라왔다가 개몽을 하게 된 게 여기에 들어가서였어요. 경북대 일반사회 교육과를 갔더니 내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들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교수님들이 해주시고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고 그 교과서의 이야기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어릴 때 자라면서 난 들어왔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개몽이 됐었죠.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책을 많이 원서를 읽으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때 읽었던 책들이 뭐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제 마르크스를 배워야 되니까 자본 집에 읽다가 책상에 얹어뒀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빨갱이 됐냐면서 왜 이런 대학교를 보내한테 이런 책을 읽고 있냐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뭐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대학 가서 약간 계몽이 됐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과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평범한 교사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 말 질문은 대학 다닐 때 손석희 아나운서가 저희 학교에 특강을 하러 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출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만두겠다고 하던데 실제 아니요라고 나와서 그만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이 남는 말이었고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전태일 생가 복원 사업에 동아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대단한 돈도 아닙니다. 26만 원인가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를 하게 된 계기는 그 경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의 경제 동아리를 다 만들어라고 했고 제가 작년에는 그냥 경제 동아리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공모를 해보자 해서 100만 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경제 동아리 활동의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의미였고 동아리 학생들 11명 중에 반반이 나뉘었어요. 한쪽은 뭐 자기들의 해양 생물을 좀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고 나머지 한쪽은 뭐 노동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뭔가 1년 동안 한 큰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해서 우리가 11월 달에 동아리 한마당이라고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한번 팔아서 번 돈으로 뭔가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한쪽은 이제 해양생명, 한쪽은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게 내버려 뒀습니다. 네. 너희들 한번 해봐라. 선생님이 돈은 100만 원 있으니까 이걸 뭔가 하면 된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한 팀이 전태일을 떠올려서 전태일 관련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건 요겁니다. 물통. 자기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축제 때 여기에다가 음료를 담아서 팔아보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는 종이컵에다가 판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거 종이컵은 좀 재활용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플라스틱 통을 하겠대요. 그럼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된다던데 이렇게 하니까 또 막 찾더니 이거는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코젠이라는 재질이고 여기 간단하게 라벨을 붙여서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담아서 팔았는데 나름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의 100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거의 뭐 한 두세 시간 만에 아이들한테 다 팔려버렸고 그 수익금은 전태일 재단에 기부를 생가보건 사업에 기부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생명 얘들은 이제 뭘 했냐면 그 얘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거북이거든요.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중학교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키링을 만들어서 축제 때 팔아보자. 그 수익금을 또 이제 해양생명이나 또는 환경 관련 단체에 기부를 하자라고 해서 이 수익금을 이제 한 15만 원 정도였는데 대구 환경연합회가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활동을 그냥 하는 걸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왜 아이들이 전태일을 떠올렸을까? 저도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전태일을 떠올렸겠지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전태일을 알고 떠올렸을까? 이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한번 타고 가다가 보니까 제가 전태일을 소개했더라고요. 그 중학교 3학년 사회를 가르쳤는데 3월 달에 이제 제일 첫 달이죠. 여기에 이제 그 1단원이 인권 단원입니다. 사회 1단원 인권이고 1-3단원에는
1-1단은 인권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노동권이 딱 단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전혀 전태일은 나오지 않죠. 노동자와 관련된 권리의 인물은 전태일을 떠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냥 수업 시간에 이제 2분짜리 테일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 2분짜리 예고편을 보여주고, 너희들 이제 시험 다 치고 3학년 때 졸업하기 직전 되면 쌤이 이 만화 영화 보여준다. 이 한마디를 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동아리의 절반의 한 5명 정도의 학생이 전태일을 떠올렸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나는 왜 전태일을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줬느냐. 한 번씩 대학교에 같이 있는 선배나 후배들을 만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전태일을 얘기한다고 하면, 야, 그 선생님들 중에서 야, 그거 너무 좀 편향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도 대구에서는 전태일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충분히 많죠. 저도 전태일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2012년에 어디 연수를 갔는데 대학교 선배를 한 명 만났는데, 선배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뭐 교사가 아이들한테 과연 얼마큼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EBS에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담배를 피는 선생님 앞에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는 아이가 3년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이 등장을 하면 담배 피는 걸 돌려서 도망가서 피더라. 그 정도의 영향은 교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 과거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그냥 방학 숙제를 막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러이러한 책 목록을 정해주고 이런 책 방학 때 한번 자유롭게 읽어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위에 전태일 편전이 있었다 하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3학년이 됐는데 자기 학교에 전교 1등 하던 친구, 이제 집안 또 다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를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의대를 갈 거라고 학교에서 다 알고 있었던 친구가 갑자기 법대를 간다라고 해서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어놓은 그 책 목록을, 공부를 또 잘하니까 숙제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전태일 편전을 읽어보고 자기 진로를 확 틀었다 라고 하고, 그 친구가 실제로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법대에 가서 뭐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판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정도의 책인가 해서 저도 2012년에서야 전태일 편전을 읽어봤어요. 사실 바로 사서 읽어봤는데 눈물을 흘렸죠. 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노동자의 삶 이런 게 아니라 그 책 속에서 저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사람답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전태일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태일을 2012년부터 아이들한테 조금씩 소개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람처럼 이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소개했던 활동들을 한번 보면 그냥 간단하게 2018년, 2019년에는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전태일 촌극을 짧은 연극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 거고, 이건 진짜 아이들 실제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한 건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뭐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제 다 짜서 했고, 요건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연극을 자기들이 다 짜서 했습니다. 네.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거와 관련된 영상이 그냥 짧게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네. 요런 연극을 한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그날 이후 이렇게 해서 그날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너희들이 상상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예, 얘기를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거의 한 10시간을 했습니다. 원래 노동권에 관해서 한 수업 시간으로는 1시간만 해야 되거든요. 10시간으로 늘려서 해봤었습니다. 사실 걱정도 좀 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올까? 왜 이 부분만 이렇게 10시간을 하느냐? 라고 했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거를 한번 해봤었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학교 교사로서 어디 외국에 나가는 일은 잘 없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재외 국민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 이제 시험을 쳐서 거기에 2년간 잠깐 갔다 오는 거를 했었고, 가족들 애가 셋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코로나 때 네, 직접 직격탄을 맞으면서 베트남에 있었고, 네, 대구에서 왔다고 네, 수용소에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네, 신천지 다 알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도.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서도 아이들한테, 한국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전태일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인권이라는 게 나오고 노동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연극까지도 못했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설득하는 편지 쓰기 활동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또 이제 그 중에서 또 아이들 중에 일배가 많거든요. 의외로. 맞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누구나 또 조용히 이렇게 있는 아이들 중에 일배가 있는데, 그런 일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되냐? 그것도 시험 수행 평가로 이걸 냈더니 점수에 들어가는데 이건 답을 정해놓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은 다른데, 그런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이제 쉽지도 않고, 그런 아이들이 그럴 또 나타나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이제. 네. 이런 활동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국에 사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인데 한국에 살아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체계나 근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헌법 알림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어요. 사실 정확한 목적은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대학 가기 위한 스펙의 일환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배지도 만들고, 베트남의 전통 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한테 릴레이 헌법 필사도 한번 같이 해봤고, 네, 헌법을 SNS에다 알리는 그런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이건 2022년 재작년인데 전태일 기념사업회 기부를 하기 전해에는 아이들과 또 비슷하게 이렇게 사회적 경제 체험 활동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여성의 인권 이런 부분이었어요. 여자 학교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해서 여학생들이 이제 직접 디자인한 손거울을 만들었어요. 손거울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이제 팔아서 그걸 기부를 이제 대구 키움 위안부 박물관 걷다가 이제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포항에 계시는 박필근 할머니
한테 직접 거울을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네, 보내주셨던 이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2023년에 얘 만들고 했던 아이들과의 활동이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한 명의 어떤 생각이 아이들한테 뭐 아이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변화시키거나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이 발표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향이 갔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열심히 또 학교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람찬 선생님 생각하십니다.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대구에도 이런 선생님이 훌륭한 쌤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저는 아주 지금 진짜 정말 평범한 대단하시고 어린 특히 여동생들한테 문제에 대한 고개도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기부 마련하기까지 쉽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애들이 다 이렇게 좀잘 알려주셔서 선생님의 영향력이 네, 무서울 정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배는 나는 작품 생활을 그림을 그리는데 대학 때 내가 그리는 것들을 보고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그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저 선배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정물이나 그리고 꽃이나 그리고 풍경이나 그리는 것보다는 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계획은 거창한 거 진짜 전혀 없고요. 그냥 작은 그래도 실천이라든가 요즘에 진짜 그냥 또 갑자기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좀 있으면 그냥 해보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그냥 독서, 책 읽기 이런 거가 재밌더라고요. 집에 가족들하고 같이 주말마다 이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책 읽는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학교에 아이들하고 이제 경제 동아리를 2년 동안 했는데 독서 동아리를 할 건데 이제 책을 읽는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 말고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독서해보는 그런 동아리 활동. 동아리 가입 조건이 성적 하위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옛날 중앙도서관 예, 맞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 네. 그 지하에 이제 전시장에서 지금 3월 말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전태일 기념관 건립기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료가 뭐냐면 골판지 박스, 네. 버려진 골판지 박스 있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주워야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김원지 씨가 세계 1위잖아요. 네. 자살률도 2위고. 돈 2,000원, 3,000원 드리고 박스 몇 개 얻어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죠. 그분 한 6, 7시간 하루에 술에 막 한가득 해가지고 팔아봤자 3,000원, 4,000원. 그런데 돈 그렇게 해가지고 박스 몇 개 사는데 3,000원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가지고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 이번에 지금 도서관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대체로 젊은 층이 와서 보고 굉장히 찬찬히 보고 가는 거예요. 시내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학생들이 그 갤러리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았다. 앞으로 3월 한 달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전시를 보고 도서관 측에서 그 도서관 출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강사료가 무지하게 비쌀까봐 겁을 먹고 그런 마음 꿀떡 같은데 그런 얘기를 이제 은근히 이제 내비치기를 무료로 해줄 수 있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내가 뭐 돈을 받겠어요. 그 나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지. 자연의 순환이잖아요. 르네상스라는 그런 그 명칭이 재활용, 재탄생이에요. 왜냐면 과거의 그 이태리 로마에서의 그 옛날 것을 새로운 가치 창출로 해가지고 새로운 문명, 문화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르네상스예요. 그 우리도 지금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을 그 후학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르네상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후배나 후학들한테 전해주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고 버려진 골판지 박스지만 이게 그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하나의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몇 시간? 저 8시 30분. 8시 반. 8시. 다른 사람 질문이 너무 없길래 내가 계속 제 보상 도서관에 매주 가는데 지하를 한번 가봐요. 뭐, 저도 시간 되면 갈게요. 한번 다시 내려갈게요. 아마 그런 전시는 보기 힘들 거예요. 좋은 전시. 그 이제 그 전시 그런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뭐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착취되는 것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빈부 차이가 너무 강하다고 우리나라.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에 휘달리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상업적인 그런 작품 안 하는. 먹고 사는 거야 아방그릇인데 그거 돈 벌고 남을 디디고 자기가 이겨내려고 이렇게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태일이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생각을 일찍부터 했어요. 그래서
상업적인 화가는 되지 않겠다. 네, 이 사회에 유익한 그런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내왔어요. 선생님도 아마 앞으로 좋은 선생님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왼쪽 이렇게 뭐 이게. 그 대부분 이제 시민주간. 네. 네, 계속. 다들 대단하십니다.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한 거죠. 네. 나는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따라오는 매번 듣고 오시는 거예요. 참 우리 사회의 전태에서는 좀 미친 명랑력이라는 게 참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존경하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민주화 통일운동의 선구자이신 문익환 목사님 계십니다. 1984년도 내가 문익환 목사 첫 시집 꿈을 비는 마음 종로고에서 이제 84년도부터 지금도 몇 년씩 보고 있다면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 문익환 목사는 원래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였어요. 보수적인 구약 성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진보운동에 관여하게 된 계기가 전태일이에요. 첫 번째가 전태일, 두 번째가 장준하 선생님. 원래는 아주 보수적인 평범한 구약 성서 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참 민주화 운동에 특히 통일 운동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전태일이에요. 다른 분 사회자는 사회자를 하시는 아마 이게 해당되는지 예시모니터를 모으라고 응? 아, 저도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 교사를 몇년 했는데 그때는 지금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 시대는 참 진짜 외로웠어요. 진짜 외로웠고 결국 저는 몇 년 하다가 교육을 그만뒀는데 지금은 그래도 동료들도 있고 동지들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까? 세대에 옛날 생각이 나서 나는 오히려 옛날에 더 요즘에 선생님들이 더 외롭고 왜냐면 학생들하고의 일치감이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 학생들은 그 제멋대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사회보다는 학원 쪽을 더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학부모들도 교사를 무시하는 그런 세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지금 요즘 선생님들이 외롭다. 그리고 옛날에 교사들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자살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선생님들 참 안 됐다고 해서 이 학교 교육 플러스 가정교육과 같이 되게 이제 있어야 되고 하나 사회자로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애 대학 1학년들 기숙사 들어가서 기숙사 방에 한 방에 둘이 있는데 내한테 전화 와서 아빠 우리 애가 조금 이제 조금 운동을 잘했습니다. 이것만 가만히 또 안 되겠다. 좀 도시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그러면 안 된다. 삶에서가 기숙사 한 방에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배고플 수 있다. 왜 그러냐? 왜 그래 이게 많다니까. 한 방에 둘이 침대에 둘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통닭을 씌워가지고 통닭 씌우면 냄새가 얼마나 나니? 저기 혼자 먹고 있는데 한 개 먹으라 소리 안 해요. 그래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속치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이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피자 조금 먹으라 소리 안 해요. 저기 혼자 먹고 있어. 야는 자존심 있으니까 한 개 또 그런 소리 하기 싫고 이랬더니 그렇다. 그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학교 교육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이 조화롭게 있다 이 사회자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래 지금 오늘따라 중요한 자료가 자꾸 저는 오는데 학교에서 결례를 했는데 자 이게 하여튼 오늘이 2월 28일입니다. 이파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대구는 어떻게 되더라도 학생들을 이렇게 제대로 길러내는 게 대구를 바꾸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실천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 오늘따라 지금 오늘따라 그 실천적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박지도 선생님하고 또 우리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던 윤여정 그 양의 그 뜻이 어쨌든 잘 씨앗이 돼가지고 좋은 꽃으로 표현하시면 안 좋겠나 싶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학교장님 선생님께서 또 요즘 학생들 얼마 안 되지만은 교통비라도 더 드린다고